이제 실제로 또한 이러한 연구법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시기적인 연구의 시기와 관련된 기관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연구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횡단적인 연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살, 6살, 9살 이렇게 각각의 다른 영역의 아동들을 똑같은 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에 똑같은 상황에 3세와 6세와 아동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횡단적인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연구 결과에는 3세, 6세, 9세의 반응이 나오겠지만 결국 아이들은 3세 아이, 6세 아이, 9세 아이 이렇게 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3세의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구나, 6세는 이렇구나, 9세는 이렇구나 라고 연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횡단적인 연구라고 하겠죠. 그래서 장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발달의 연속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발달은 개인적인 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마다 어떤 보여질 수 있는 반응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아동의 연속성이라기보다는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횡단적인 연구와 함께 두 번째 종단적인 연구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횡단적인 연구와 이제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동일 연령의 아동들이 장시간 동안에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3세 아이들을 3명을 지속적으로 6년간, 그러면 지금 현재 3세일 때, 6세일 때 이 아이들은 3명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나? 9세가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를 보였을까? 그러다 보니 단점은 연구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장점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안정성의 연구가 가능하고, 초기의 아이가 3살에 어떠한 3세 때 아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가 9세, 결국 6년 동안 쭉 봤을 때 9세가 되었을 때 후기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앞선 경험이 후에 어떤 영향에 큰 어떤 요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좋은 연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단적 연구에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횡단적인 또는 단기 종단적인, 결국 우리가 횡단적, 단기 종단적 연구라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부터가 그러죠. 횡단적인 연구도 들어가 있고 종단적인 연구도 들어가 있겠구나. 그래서 횡단적 방법에 의해 같은 시기에 여러 연령의 아동들을 뽑고 그 아동들을 종단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앞서 본 그 횡단적인 연구와 종단적인 연구의 약간은 중간적인 부분의 어떤 연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구 방법은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이 발달의 개념이었습니다. 발달의 개념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정에서부터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를 우리는 포괄적으로 크게 발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또한 이 발달이라는 모든 변화 속에서의 주요한 변하지 않는 그 원리는 크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각각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차이는 무조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달 영역별
우리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는데 이 우리가 보는 유아 발달에서의 발달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을 함께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아동 발달, 아이들의 어떤 발달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법에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행동 측정법에 대해서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측정을 우리가 그 연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측정법이 있다. 그래서 관찰법, 자기보고법, 과제를 통한 행동 측정법으로 나누어져서 관찰법은 자연관찰법, 인위적인 구조적인 관찰법, 그리고 자기보고법은 구두로 하는 면접법과 서면으로 하는 질문지법으로 나누어졌고요. 세 번째는 과제를 통한 행동 측정법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방법은 어떤 시기와 기관과 관련된 방법으로는 횡단적인 연구와 종단적인 연구, 그리고 횡단적, 단계 종단적인 설계 연구 방법들. 그래서 연구 방법과 관련돼서는 어떤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의 측정법과 함께 실제로 연구 설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기간을 가질 것인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1장에서는 크게 발달, 그리고 발달의 개념과 함께 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연구법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중간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에 대한 확인학습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아동 발달에 관한 영역 중에서 두뇌와 신경계의 발달을 포함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 발달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중에서 우리는 두뇌와 신경계의 발달은 어디에 속한다? 네, 신체 발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유아 발달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유아 발달 관련한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균적인 발달 과정을 설명을 기초로 해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 자, 모든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은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발달의 원리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의 특히 발달의 변화 중에 개인차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평균적인 발달의 변화를 기술한 것이 유아 발달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학습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 자, 우리가 유아 발달에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신체 발달, 어떤 인지적인 부분, 또한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것보다 어떤 그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발달의 전반적인 그 과정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평균적인 발달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설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후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실 발달의 이론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 발달의 변화는 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발달 우리 이 과정 안에서 배워지는 내용들은 1번, 2번,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입니다. 발달의 원리에 대한 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1번, 발달은 일생 동안 계속 일어나며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네,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되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개인차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요. 2번, 발달에는 개인차가 없다, 개인차가 있다. 3번,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나 이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자, 순서 역시 모든 인간은 일정하다. 네 번째, 발달은 유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발달은 유전과 환경과 경험과 다양한 영역들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발달에 모든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었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아동 행동 관찰 측정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자, 1번 관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죠. 3세 때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알아보고 이 아동들의 5세, 7세 때 언어 발달을 다시 알아보았다면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한 아이를 3세 때도 알아보고 그 아이가 다시 5세 때, 7세 때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으면 종단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아동을 행동 관찰 방법 가운데 직접 관찰이 어려울 경우에 특정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고요.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과제를 통한 행동 측정법. 그래서 아동 행동 측정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언급했던 어떤 그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까지 해서 확인학습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